지금 재고는 9일뿐입니다. 오늘은 문서부터 봅니다. 미국 서부 테슬라 회의실 화면에 긴급 통보 문서가 떠오릅니다. 문서에는 흑연, 허가, 심사, 이중 용도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출처로는 2023년 11월 30일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승인 대기 72시간이라는 문구가 재고 일수표 옆에 겹쳐 보입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프리몬트의 생산 계획표가 다시 움직였다는 보고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서 맨 아래 허가 기준은 비어 있고 책임 칸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브룩스입니다. 테슬라에서 배터리 소재 조달과 품질 승인 사이를 연결하는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시간 새벽 프리몬트 회의실에는 출근보다 먼저 켜진 화면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산 계획표와 재고 일수표가 벽면에 걸리고 음극재 항목에는 흑연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긴급 통보 문서가 화면 한가운데 올라왔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허가 심사 강화, 이중 용도 관리 수출 통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흑연과 모터 부품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무심코 재고 일수표의 숫자를 더듬자 9일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한 뒤 선택을 바꿨습니다. 계획표를 넘기려던 손을 멈추고 문서를 출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출력물이 나오자마자 회의실 공기가 눌렸고 생산 라인은 멈춘 적이 없는데도 일정이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문서부터 봅니다. 첫 장을 넘기기 전에 팀 채팅에 운송 슬롯 현황을 올리라고 적었습니다. 요청을 올린 즉시 물류 담당자가 항만 예약표를 공유했고 특정 구간의 슬롯이 보류 상태로 바뀐 표시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선택이 떨어지자 결과가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알림음이 울리고 대체 운송을 찾으려면 72시간 안에 선적, 재배치를 끝내야 한다는 내부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운송 슬롯 묶어둡니다. 정말 흑연이 여기서 막히는 것입니까? 화면 우측에는 2023년 11월 30일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 요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정 흑연 품목 수출 통제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 자체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문장이 언제나 허가라는 문을 남기면서도 문을 여는 시간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공개 발언을 다시 확인하자고 결정하고 법무와 규제 대응팀을 즉시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호출 직후 의자들이 움직였고 통제라는 단어가 현실의 시간표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갈라지기 전에 재고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품질 승인된 음극재가 몇 일치인지, 항만에 떠있는 물량이 몇 일치인지 공장 라인별, 소진 속도가 어떤지 다시 묶었습니다. 내부 추정으로는 승인 지연이 72시간만 늘어나도 차량 3만 대 일정이 밀릴 수 있고 비용은 2천만 달러 수준까지 튈 수 있다는 계산이 따라붙었습니다. 추정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추정이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숫자가 확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책임을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고를 다시 셉니다. 문서가 이렇게 무섭게 변한 이유는 원자재 자체가 아니라 제도 허점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허가 심사 과정이 외부 위탁 검증에 기대는 구조라 서류 한 장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늘어나기 쉬웠고 공급망 점검 주기가 분기 중심으로 굳어 있어 제도 변화의 파장을 단위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책임이 조달, 품질 승인, 물류, 규제 대응으로 쪼개져 있어 어느 한 팀이 멈추자마자 전체가 잠깐 멈춘 듯 보이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이 바로 통보 문서가 만든 시간의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꿨습니다. 팀별 보고를 따로 받지 않고 같은 표로 묶어 한 장의 결론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팀이 같은 숫자를 보게 되자 말투가 바뀌고 손이 빨라졌습니다. 규제 대응 책임자가 들어오자 회의의 추기 비용에서 원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미국 상무부 쪽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이중 용도 관련 표현이 들어간 순간 확인, 절차를 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원칙이 오를수록 시간이 더 필요했고 시간은 지금 9일뿐이라는 숫자로 우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또 했습니다. 항만 예약표를 근거로 생산 라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특정 모델의 생산을 뒤로 미루는 임시안을 올렸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생산 계획표가 조용히 재배열되면서도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의 체면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 그 반대 대사가 회의실에 걸린 순간 다른 대사가 그 뒤를 바쳤습니다. 일정이 먼저입니다. 두 문장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과 원칙, 시간과 품질 승인이라는 갈등 축이 한자리에 겹치자 결국 누가 결정을 내릴지 다시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더 구체로 옮겼습니다. 제 노트가 아니라 문서로 남기기로 하고 통화 메모 양식을 열어 화면 아래에 붙였습니다.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모두가 말 대신 문장으로 책임을 쓰기 시작했고 회의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굳었습니다. 허가 심사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통화 메모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허가 대기 72시간.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체 투입 가능. 그 사이에는 2023년 7월 6일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요약도 끼워 넣었습니다. 공개 채널에서 시행일이 명시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갑자기 닥친 속보가 아니라 예정된 파장이라는 단서를 줬습니다. 그 단서를 손에 쥐자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공포를 키우는 소문을 쫓는 대신 공개 문서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내부 대응 시간을 다시 짰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으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재검증 요청서를 당겨 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선적 재배치 요청서를 항만 쪽에 먼저 넣었습니다. 문서로 시간을 삽니다. 회의실 밖에서도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물류 파트너에게 연결을 요청했고 통화가 붙자마자 운송 슬롯 보류가 해제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답변은 조건부였습니다. 허가 서류의 항목 하나만 더 보강되면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내렸습니다. 품질 승인 팀과 함께 서류의 검증 절차를 앞당기고 필요한 자료를 같은 날 묶어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즉시 쌓였습니다. 제출 목록이 정리되자 팀 내부의 불신이 조금씩 줄었고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작업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남았습니다. 허가 제도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공개 표현이 반복되더라도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일정은 흔들리고 시장은 과열되기 마련입니다. 제 손에는 재고 일수표와 통화 메모가 동시에 잡혀 있었고 두 문서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일만 쪼개서 실행하자고 정리했고 회의 결론 문서를 한 장으로 줄여 모든 팀에 동시에 배포했습니다. 배포 버튼을 누른 즉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말이 줄고 행동이 늘었으며 원칙을 앞세우던 목소리도 일정의 숫자를 다시 보기. 프리몬트 회의실에서 출력물을 들고 나오자마자 화면 오른쪽에 남아있던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재고 9일, 승인 대기 72시간, 그리고 선적 보류 표시가 찍힌 항만 예약표였습니다. 문서에 적힌 표현은 애매했지만 시간표만큼은 노골적으로 현실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꿉니다. 워싱턴 연락망을 열고 정부 라인과 동시에 연결하도록 지시합니다. 연결 신호가 잡히는 순간 회의실 스피커가 꺼지고 모두가 제 통화 메모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라인 지금 즉시 연결하라. 워싱턴 쪽 창구는 미국 상무부와 관련 규제 담당 부서로 이어져 있었고 통화 시작부터 이중 용도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나온 뒤 이 문장 안에 행동을 넣어야 했습니다. 통화 메모의 첫 줄 허가 대기 72시간을 크게 읽고 확인 질문 대신 자료 요청서를 먼저 전송합니다. 결과는 즉시 돌아옵니다. 수출 허가 심사 자체가 아니라 신청서의 검증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안내가 왔고 그 늘어나는 항목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까지는 말이 흐려집니다. 추측으로 결제 금지. 회의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순간이 여기입니다. 한쪽은 정부 연락망, 다른 한쪽은 공급망의 마지막 단추를 쥔 업체들과 물류 파트너였습니다. 항만 예약표에 찍힌 보류 표시는 운송 슬롯 하나가 아니라 일정 전체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또 합니다. 물류 책임자에게 운송 슬롯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따오라고 지시하고 동시에 구매팀에는 발주 보류 옵션을 문서로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물류 쪽은 운송료가 내부 추정으로 12% 오를 수 있다는 경고를 올리고 구매팀은 계약서의 납기 재배열 조항을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해 올립니다. 운송 슬롯 절대 놓치지 마라. 다들 비용을 말하지만 제 눈에는 성능과 규모가 먼저 보입니다. 흑연은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로 직결된다는 문장이 미국 지질조사국 연감 요약 자료에도 걸려 있었고 그 문장이 생산 라인의 속도와 바로 연결됩니다. 단서가 보이자 곧바로 행동을 붙입니다. 음극재 대체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품질 승인 엔지니어에게 요청하고 즉시 결과로 허용 기준표가 화면에 뜹니다. 불량률 0.2% 이내를 유지하려면 배치 검사가 최소 48시간 더 필요하다는 내부 기준이 보이고 주간 생산 5만 대라는 숫자가 그 아래에서 떨립니다. 그래서 판단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과 검사 시간 자체가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품질 기준 낮추지 마라. 회의실의 갈등축은 결국 체면과 원칙으로 굳어집니다. 누군가는 규제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세우고 누군가는 공장 시간표가 더 중요하다고 맞섭니다. 그때 다시 나옵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 그 문장을 들은 뒤 선택을 정리합니다. 원칙을 버리는 대신 원칙을 통과하는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움직이자고 결정하고 통화 메모에 필요한 서류 보강 항목을 한 줄씩 박아 넣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입니다. 말싸움이 줄어들고 누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책임 칸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문서가 문서를 부르는 싸움이 시작되자 제도 허점이 더 또렷해집니다. 허가 심사에 필요한 검증이 외부 위탁 구조로 흩어져 있어 어느 한 구간이 막히면 전체가 멈춰 보이고 점검 주기가 월 단위로 고정돼 변화의 신호가 주 단위로 반영되지
않으며 조달과 품질 승인과 물류가 책임을 나눠 쥐고 있어 공백이 생기면 누구도 그 공백을 주워 담지 못합니다. 단서가 분명해지자 행동도 분명해집니다. 회의실 안에 임시 승인 보강팀을 만들고 자료를 모으는 창구를 통화 메모 한 장으로 통일합니다. 그 결과 이메일함에 흩어지던 요청서가 한 줄로 정리되고 항만 예약표의 보류 표시가 아직 그대로인데도 사람들의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보고서 한 장으로 묶어라. 전화는 끊지 않습니다. 워싱턴 라인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소재 업체 쪽 담당자에게 연결을 요청합니다. 담당자는 허가 신청 자체보다 재검증 착수가 더 빨리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택을 넣습니다. 선적 재배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걸어두고 허가 서류는 보강된 형태로 다시 제출하겠다는 요청서를 전송합니다.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운송 슬롯은 조건부로 유지되지만 서류의 한 항목이라도 빠지면 우선순위가 바로 뒤로 밀린다는 경고가 따라옵니다. 서류 누락 절대 없게 하라.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는 또 다른 행동이 이어집니다. 저는 프린터 옆에서 통화 메모를 다시 출력하고 구매팀 책상 위에 항만 예약표와 함께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선택이 분기됩니다. 발주를 통째로 보류할지 아니면 일부 모델의 납기를 재배열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납기 재배열을 선택하고 결과로 계약 조항 발동 문구가 법무팀 화면에 뜹니다. 내부 추정으로는 납기 재배열이 보험료를 15%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붙지만 라인을 세우는 것보다는 덜 아픈 대가라고 판단합니다. 라인 정지부터 막아라.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 대체 투입 가능이라는 문장을 바라보며 손끝이 잠깐 멈춥니다. 첫 줄 허가 대기 72시간은 위협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줄은 아직도 희망처럼 보입니다. 그 희망을 사실로 만들려면 선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품질 승인 엔지니어에게 배치 검사를 당겨달라고 요청하고 즉시 결과로 검사 일정이 재편됩니다. 검사실은 밤샘 인력 재배치를 준비하고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 덜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원칙을 양보하지 말자는 말은 버티자는 고집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시스템을 더 촘촘히 짜자는 선언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누군가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다만 책임을 나눠지는 방식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여기에서만 남깁니다. 이 긴급 통보 문서가 다음엔 어떤 형태로 돌아오겠습니까? 프리몬트 회의실로 다시 돌아오니 재고 일수표의 9일이 더 짧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 요약이 화면 한쪽에 붙어 있고 2023년 12월 1일 시행이라는 문장이 굵게 남아 있습니다. 단서가 보이자 선택이 바로 나옵니다. 정례 브리핑 원문을 통째로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결과로 사내 아시아 리스크 채널에 원문 파일과 번역 초안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정례 브리핑 원문 즉시 확인하라 허가라는 문이 열리기는 합니까? 원문에는 늘 보던 문장이 반복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표현 허가와 심사 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이 회의실에서는 안전망이 아니라 공백처럼 들립니다. 기준은 있다고 말하지만 기준을 적용하는 속도와 순서가 공개 문장으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꿉니다. 공개 표현을 근거로 낙관적인 결제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결제 라인을 잠그고 결과로 구매팀의 단가 승인 버튼이 회색으로 바뀝니다. 공개 표현만으로 판단 금지하라. 워싱턴 라인에서 받은 안내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미국 상무부 담당자는 이중 용도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검증 항목이 늘 수 있다고 말했고 통화 메모의 첫 줄인 허가 대기 72시간이 그 말을 받아 적듯 남아 있습니다.
단서가 쌓이자 선택이 또 나옵니다. 품질 승인 팀에게 제출 서류의 증빙 목록을 24시간 안에 한 장으로 묶어달라고 요청했고 즉시 결과로 증빙 체크리스트에 17개 항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정표는 더 촘촘해지고 라인장 얼굴은 더 굳어집니다. 기준 없는 낙 관결제는 금지한다. 그때 화면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베이징 발 뉴스 속보가 뜨고 업계 관측이라는 단서가 붙은 해설이 붙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국가 안보와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국제 파장을 줄이려는 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칙을 말하는 쪽과 불확실을 걱정하는 쪽이 갈라지는 구조가 그대로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단서 제시 뒤 선택을 붙입니다. 저는 리스크 모델에서 낙관 시나리오를 삭제하고 승인 지연이 96시간으로 늘어날 경우를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예상 생산량 그래프에서 주간 5만 대라는 줄이 아래로 미끄러지고 운송료 12% 상승이라는 내부 추정 문장이 보고서 상단으로 올라옵니다. 누가 기준을 적습니까? 회의실의 주 갈등축은 시간에서 정보 공유 범위로 옮겨갑니다. 물류팀은 항만 예약표를 전부 공개하자고 하고 법무팀은 계약서의 납기 재배열 조항을 최소 범위로만 공유하자고 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통제가 쉬운 듯 보이지만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책임도 넓어져서 오히려 결정을 미루는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내립니다. 저는 팀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한 장의 표로만 공유하되 원문과 증빙은 접근 권한을 분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결과로 회의실 스크린에는 재고 9일, 승인 72시간, 서류 17항목, 선적 보류 1건이 한 줄로 정렬됩니다. 시간 공백을 표로 지금 잡아라. 행동은 사람을 살립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통화 메모를 들고 복도로 나가 라인장과 품질 승인 엔지니어를 동시에 호출합니다. 호출이라는 선택을 하자마자 결과가 따라옵니다. 검사실은 야간 인력 재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라인장은 모델별 우선순위를 다시 짜겠다고 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행동을 붙입니다. 항만 쪽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어 운송 슬롯을 유지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나오자마자 증빙 자료를 그 조건에 맞춰 재정렬합니다. 대체 조달발 주죽 시 보류하라. 그 과정에서 다시 그 문장이 튀어나옵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 처음엔 회의를 멈추게 만든 반대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례 브리핑 원문 2023년 12월 1일 시행이라는 날짜 72시간이라는 대기문구 17개로 늘어난 증빙 항목을 한 줄로 세우고 나니 뜻이 달라집니다. 원칙을 양보하지 말자는 말은 원칙을 통과하는 길을 더 정확하게 만들자는 요구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 더 합니다. 원칙을 건드리는 편법을 찾지 말고 원칙이 요구하는 증빙을 먼저 채우는 쪽으로 순서를 바꿉니다. 결과로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 대체 투입 가능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제출 완료라는 의미로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메웁니까? 프리몬트 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제 통화 메모 첫 줄이 다시 눈을 찌릅니다. 허가 대기 72시간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시행이라는 날짜가 화면에 붙어 있는 한 이 문장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 더 합니다. 사내 중국 규제 전문 자문에게 즉시 연결을 요청하고 결과로 베이징 공개 채널의 발언. 맥락을 정리한 요약본이 30분 안에 올라옵니다. 원칙은 흔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까? 요약본에는 중국 상무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반복해온 표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는 문장, 허가와 심사 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문장이
함께 붙습니다. 안전하게 들리는 말인데도 프리몬트에서는 오히려 긴장으로 바뀝니다. 기준이 있다는 말은 기준이 공개된다는 뜻이 아니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은 허가가 제때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서가 정리되자 행동이 바로 이어집니다. 저는 법무팀의 공개 문장만으로는 낙관 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제 제안을 다시 걸라고 지시하고 그 즉시 결과로 구매팀 화면의 승인 버튼이 또 한 번 잠깁니다. 문서 표현은 중립으로 유지하라. 회의실에서는 누군가 체면을 먼저 세우려 합니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불확실을 과장하면 시장이 더 요동친다고 말하고 라인장은 침묵으로 반박합니다. 침묵의 앵커는 재고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옮깁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문장은 밖으로 두고 안에서는 숫자로만 움직이자고 정리합니다. 결과로 스크린에는 재고 9일, 승인 대기 72시간, 증빙 항목 17개, 선적 보류 일건이 한 줄로 남습니다. 그 줄을 본 뒤 물류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만 파트너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전화라는 행동이 끝나자 곧바로 결과가 붙습니다. 조건부 슬롯 유지가 가능하지만 서류 검증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운송 슬롯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불필요한 오해는 오늘 끊어라. 그 답을 들은 뒤 회의는 다른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허가 자체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허가가 요구하는 서류의 시간차를 줄이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제도 허점이 다시 드러납니다. 외부 위탁 검증이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어 한 구간이 늦어지면 전체가 멈춘 것처럼 보이고 점검 주기가 월 단위로 굳어 있어 정례 브리핑 같은 공개 신호가 일 단위 대응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조달과 품질 승인과 물류로 책임이 분산돼 공백이 생기면 누구도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합니다. 단서가 정리되자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저는 증빙 패키지를 하나로 묶어 제출하는 전담 창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결과로 제출 자료가 이메일이 아니라 한 개의 요청서로 통합됩니다. 요청서 제목에는 배치 검사 결과와 원산지 확인서, 최종 용도 설명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때 베이징 쪽 공개 메시지는 더 자주 언급됩니다. 원칙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국제 파장은 줄이려 한다는 뉘앙스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원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단서가 이렇게 정리되자 행동이 따라옵니다. 품질 승인 엔지니어에게 배치 검사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즉시 결과로 검사 인력 재배치안이 올라옵니다. 야간 근무 인원을 30% 늘리면 가능하다는 내부 추정이 붙고 비용은 추가로 180만 달러 정도가 들 수 있다는 계산도 함께 올라옵니다.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선택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라. 이 정도 대가를 치르고도 우리는 늦을 수 있습니까? 검사실 쪽에서 야간 인력 재배치를 시작하자 라인장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생산 계획표를 다시 열고 모델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행동을 하고 그 결과로 특정 모델 납기가 뒤로 밀리는 대신 전체 라인 정지는 피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계약서의 납기 재배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법무팀은 그 조항을 발동하면 보험료가 내부 추정으로 15%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라인을 세우는 손실보다 작다는 결론이 빠르게 모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그 반대 대사가 회의실을 찌릅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 처음엔 일정의 적처럼 들리던 문장이 지금은 일정의 방어선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려면 편법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스템은 서류와 검사와 물류를 한 장으로 묶을 때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 더 합니다.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인 대체 투입 가능을 아직 쓰지 말고 제출 완료로 바꿀 때까지 비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회의실에 말이 줄고 제출 항목을 채우는 손이 빨라집니다. 원칙은 지키되 속도는 올려라. 베이징의 원칙이 단단할수록 프리몬트의 대응은 더 섬세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를 공격하는 문장을 쓰지 않고 허가 체계를 흔드는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허가 심사에 필요한 근거를 먼저 갖추고 시간이 비는 구간을 내부에서 메웁니다. 이 방식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통화 메모 첫 줄의 72시간이 공포의 숫자에서 작업의 기준으로 바뀌고 재고 9일이 패닉의 숫자에서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남길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은 언제 비로소 제출 완료로 바뀝니까? 허가 대기 72시간이라는 통화 메모 첫 줄을 다시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2023년 12월 1일이라는 날짜가 떠오릅니다.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 있던 시행일이 지금은 제 재고 일수표 9일과 같은 무게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단서를 붙잡자 선택이 나옵니다. 저는 내부 배포망에서 아시아 리스크 연락처를 열고 서울 쪽 협력사 창구로 통화 메모를 요약해 전송합니다. 전송 직후 결과가 따라옵니다. 답장이 한 줄로 먼저 옵니다. 202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문서를 기반으로 설명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문서부터 공유합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허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잡힌 화상회의 초대장에는 2030년 20% 10대 전략 핵심 광물이라는 숫자가 제목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시작 전에 선택을 하나 더 합니다. 제 통화 메모 원본을 첨부하지 않고 첫 줄과 마지막 줄만 남겨두고 가운데를 비웁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상대는 비어있는 가운데를 보고 그 공백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한 듯 질문 없이 바로 자료를 올립니다. 화면에는 2025년 3월 25일 공개된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 요약이 뜨고 재자원화율 20% 목표가 2030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고정됩니다. 공백을 숫자로 메웁니다. 재자원화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홍보처럼 들렸는데 흑연이 배터리 음극재와 직결된다는 단서가 이미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허가 심사라는 문장 하나가 일정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선택을 구체로 옮깁니다. 저는 음극재 사용 후 회수 물량과 재투입 가능 물량을 당장 계산해 보라고 팀에 지시합니다. 지시 직후 결과가 따라옵니다. 내부 추정으로 회수망을 제대로 연결하면 단기 완충 물량이 3주치까지는 닿을 수 있고 재정제 투입이 안정화되면 신규 구매 의존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초안이 올라옵니다. 숫자들이 아직 거칠어서 더 솔직합니다. 추정치라도 지금 적어라. 그때 회의 자료의 표지에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직함이 문서 상단에 박혀 있고 회의 요약은 국가 차원의 구조 문제로 보겠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단서가 나오자 행동을 붙입니다. 저는 요약본을 프리몬트 쪽 핵심 임원들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즉시 결과로 답장이 돌아옵니다. 머스크 라인에서 요구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재자원화가 말이 아니라 일정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피하지 않기 위해 선택을 더합니다. 저는 한국 쪽의 생태계라는 단어를 시간표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 직후 결과가 따라옵니다. 회수, 분해, 정제, 인증, 재투입을 공급망 단계로 끊어놓은 표가 올라오고 어디에서 멈추면 어떤 비용이 생기는지 옆에 메모가 붙습니다. 일정표로 대답하라.
표를 읽는 동안 제도 허점이 왜 반복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허가 심사에서 요구하는 검증이 외부 위탁 구조로 흩어져 한 군데만 막혀도 전체가 멈춘 것처럼 보였고, 점검 주기가 분기 중심으로 굳어 공개 신호가 1단위 대응으로 내려오지 못했으며, 조달과 품질 승인과 물류로 책임이 분산돼 공백이 생기면 누구도 공백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서를 이렇게 세우자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저는 우리 쪽 책임 칸을 하나로 묶는 문서를 만들기로 하고, 통화 메모 가운데 빈 칸에 공급망 단계별 책임자를 넣어 채우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즉시입니다. 공백이 줄어들자 불필요한 추측도 줄고, 허가 대기 72시간이라는 숫자가 공포에서 작업 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책임 칸을 비우지 마라. 회의 말미에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재용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문장이 요약본에 들어 있습니다. 납품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제자원화 목표를 선언으로 두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분명합니다. 단서가 나오자 행동을 붙입니다. 저는 즉시 프리몬트 내부의 공유 범위를 확대해도 되는지 결제를 올리고, 결과로 승인 메시지가 돌아옵니다. 이 정도는 숨기고 버틸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선택을 하나 더 합니다. 삼성 쪽 실무 창구에 통화 메모 첫 줄과 마지막 줄을 그대로 전달하고, 가운데 빈 칸을 채울 수 있는 협업 항목을 요청합니다. 요청 직후 결과가 따라옵니다. 회수량, 정제 수율, 인증 기준이라는 세 단어가 먼저 오고, 숫자 3개가 뒤따릅니다. 내부 추정 기준으로 회수망을 묶으면 6개월 안에 시범 물량을 만들 수 있고, 정제 수율을 95% 이상으로 잡아야 재투입이 가능하며, 라인 규모는 월 500톤은 되어야 체감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숫자 없이는 시작 금지. 이 지점에서 회의실을 얼렸던 그 반대 대사가 다시 떠오릅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 처음에는 일정의 적이었는데 지금은 제자원화 인증과 품질 승인 기준을 흔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재해석됩니다.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사야 하고, 시간을 사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며, 시스템은 제도 문서와 현장 표준이 맞물릴 때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저는 통화 메모의 첫 줄 허가 대기 72시간은 그대로 두되, 마지막 줄 대체 투입 가능은 제출 완료로 바뀌기 전까지 비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선언 직후 결과가 따라옵니다. 프리몬트 쪽은 납기 재배열을 확정하고, 한국 쪽은 제자원화 표준과 인증 절차를 먼저 제시하겠다는 답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기서만 남깁니다. 그 빈칸을 누가 자기 이름으로 채웁니까? 통화 메모 첫 줄인 허가 대기 72시간을 다시 읽고, 202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문서에 있던 2030년 제자원화율 20% 목표를 떠올립니다. 단서가 머릿속에서 맞물리자 선택이 나옵니다. 저는 프리몬트 내부 결제 라인을 열어 이재용 측 실무 일정과 우리 쪽 품질 승인 책임자 일정을 같은 날로 고정합니다. 결과는 즉시입니다. 회의실 달력의 빈칸이 사라지자 흩어지던 자료가 한 폴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정은 오늘 안에 고정한다. 정말 이 패키지가 통할까요? 미국 쪽 회의 장소는 프리몬트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잡혔고, 제 책상에는 항만 예약표와 납기 재배열 조항이 겹쳐 놓였습니다. 9일 재고라는 숫자가 먼저 떠서 손이 흔들리려는 순간 선택을 바꿉니다. 저는 구매팀에 대체 발주를 당장 밀어붙이지 말고 증빙 패키지부터 완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지시 직후 결과가 따라옵니다. 서류 더미의 제목이 공급망 단계로 다시 정렬되고, 누락 항목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자료 누락은 즉시 반려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2025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공개했다는 자료를 다시 펼칩니다. 단서가 분명해지자 행동이 바로 나옵니다. 저는 그 보도자료 요약을 영어로 한 장에 정리해 회의 자료 첫 페이지로 올립니다. 결과는 즉시입니다. 프리몬트 임원들이 그 한 장을 보며 묻지도 않고 공감 표시를 하고 대화의 출발점이 비난이 아니라 구조로 이동합니다. 지금 승인지 연절대 허용 금지.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순간 상대가 원하는 것은 감탄이 아니라 숫자와 책임 구조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더 날카롭게 합니다. 저는 통화 메모 가운데 빈칸을 펼쳐 보이고 첫 줄 허가 대기 72시간과 마지막 줄 대체 투입 가능 사이에 우리 내부 책임자 서명을 넣어 채우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이자 불필요한 추측이 줄고 질문 대신 요구사항이 목록으로 바뀝니다. 지금 원칙은 지키고 속도 올린다. 이재용이 꺼낸 것은 납품 단가표가 아니라 202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한 제자원화 로드맵과 2025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자료에 담긴 조기경보 시스템 1단계 고도화 및 시범 추진 일정이었습니다. 단서가 보이자 선택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 패키지를 우리 일정표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라인 우선순위 조정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팀에 지시합니다. 즉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생산 계획표가 멈추지 않고도 납기 재배열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계약서 조항, 발동 문구가 한 줄로 정리됩니다. 머스크가 숫자로 믿을까요? 회의에서 다시 그 반대 대사가 떠오릅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만 지금 이 문장은 누군가의 체면이 아니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기준을 의미한다는 쪽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다시 정합니다. 편법을 찾는 대신 원칙을 통과하는 경로를 줄이는 쪽으로 합의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과는 즉각입니다. 말로 싸우던 구간이 문서의 체크박스로 바뀌고 책임 분산 허점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전환점은 결국 숫자 3개로 설득됩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제자원화 시범 물량은 6개월 안에 잡을 수 있다는 내부 일정이 제시됐고 정제 수율은 95% 이상을 목표로 잡아야 재투입이 가능하며 조기경보 데이터 갱신 주기는 6시간 단위로 맞춰야 징후를 놓치지 않는다는 계산이 붙었습니다. 단서를 제시하자마자 행동이 이어집니다. 저는 그 숫자 3개를 그대로 통화 메모 가운데 빈칸에 옮겨 적고 승인 대기 72시간 옆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내부 시간을 분리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허가가 늦어질 때마다 흔들리던 대화가 늦어질 때 무엇으로 버틸지로 바뀝니다. 숫자 없는 합의는 무효다. 제도 허점은 이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외부 위탁 검증이 여러 단계로 흩어져 서류가 한 번만 멈춰도 전체가 멈춘 것처럼 보였고 점검 주기가 느슨해 공개 신호가 현장 대응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으면 조달과 품질 승인과 물류가 책임을 나눠 쥐어 공백이 생기면 누구도 공백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다시 정리되자 선택이 나옵니다. 저는 공동 점검 표준안을 먼저 확정하고 증빙 패키지는 단일 창구로만 제출하겠다는 문장에 서명합니다. 결과는 즉시입니다. 항만 예약표의 보류 표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취소 가능성을 낮추는 조건이 문서로 고정됩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통화 메모를 다시 펼칩니다. 첫 줄 허가 대기 72시간은 이제 협박이 아니라 경보가 되었고 마지막 줄 대체 투입 가능은 아직 비어 있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 남깁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당장 채우지 않고 제출 완료라는 단어를 붙일 때까지 공란으로 두겠다고 정리합니다. 결과가 즉시 따라옵니다.
모두가 그 공란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다시 확인합니다. 통화 메모 마지막 줄을 지금 채울 수 있습니까? 프리몬트의 오전 8시 재고 일수표의 숫자가 9일에서 7일로 내려가 있습니다. 항만 예약표에는 여전히 조건부 유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고 통화 메모 첫 줄인 허가 대기 72시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일부 품목은 재검증 착수가 늘어 승인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도는 순간부터 회의실의 숨이 짧아집니다. 단서를 확인하자마자 선택이 나옵니다. 저는 즉시 물류 책임자에게 운송 슬롯 취소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라고 지시했고 결과로 48시간 안에 재검증 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슬롯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뜹니다. 재고표 다시 펼쳐라. 지금 이 48시간을 놓치면 끝입니까? 말이 길어지는 순간을 막기 위해 행동부터 정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자료에 언급된 조기경보 시스템 1단계 고도화와 시범 운영 추진을 떠올리고 그 실무 창구에 긴급 연결을 넣습니다. 연결이 잡히자마자 선택을 더합니다. 저는 통화 메모 원본 대신 첫 줄과 마지막 줄만 보내고 가운데 빈칸에 지금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적어 전달합니다. 결과는 빠릅니다. 품목별 통관 지연 신호, 선적 예약 변동, 허가 심사 단계별 대기 시간을 6시간 단위로 묶어 공유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아직 완전 가동 전이라도 협업 구조가 먼저 돌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추측 발언 절대 금지다. 6시간 단위 데이터가 화면에 붙는 순간 소문이 숫자로 바뀝니다. 흑연 관련 선적의 대기 구간이 특정 단계에서 두껍게 늘어나는 패턴이 보이고 연구자석 쪽은 품질 승인 서류 검증이 느려질 조짐이 나타납니다. 단서를 잡자 선택이 내려갑니다. 저는 즉시 구매팀의 신규 발주를 더 늘리지 말고 제자원화 투입분과 비축분의 배분,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지시합니다. 결과가 곧바로 따라옵니다. 모델별 생산 계획표가 다시 재배열되고 납기 재배열 조항 발동 문구가 회의 결론 문서의 한 줄로 고정됩니다. 승인 서류 누락 금지다 오늘. 이때 두 번째 위기의 본체가 드러납니다. 허가 제도 자체보다 허가가 만드는 시간의 공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외부 위탁 검증이 여러 창구로 흩어져 있어 서류가 한 번만 멈춰도 전체가 멈춘 것처럼 보이고 점검 주기가 느슨해 공개 채널의 신호가 현장 대응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며 조달과 품질 승인과 물류로 책임이 분산돼 공백이 생기면 누구도 그 공백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단서를 제시하자마자 행동이 붙습니다. 저는 책임 칸을 다시 묶어 공동 작업반 서명을 넣기로 결정했고 결과로 각 팀의 서류가 한 개의 제출 패키지로 통합됩니다. 제출 패키지 제목에는 흑연, 배치 검사, 최종 용도 설명서가 한 줄로 붙어 공백이 줄어듭니다. 한국 쪽에서도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202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방향에서 제자원화율 20% 목표가 단순 구호가 아니라 공급망 방파제라는 설명이 있었고 그 문장이 오늘은 작업 지시로 바뀝니다. 서울의 협력 공정 라인에서는 회수 물량의 분해와 정제 순서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결과로 재투입 가능 물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부 추정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 추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을 추가합니다. 품질 승인 기준을 흔들지 않도록 인증 서류를 먼저 맞추라고 요구했고 결과로 인증 체크리스트가 우리 증빙 패키지에 그대로 붙습니다. 기준은 절대 흔들지 마라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 속도로 버틸 수 있습니까? 프리몬트의 숫자는 냉정합니다.
내부 추정으로 야간 검사 인력을 30% 늘리면 검사 시간이 36시간까지 줄고 운송료 상승폭을 12% 수준에서 묶을 여지가 있으며 납기 재배열로 밀리는 물량을 3만 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계산이 한 장의 보고서로 올라옵니다. 단서가 나온 뒤 선택이 이어집니다. 저는 야간 인력 재배치를 승인하고 검사실을 바로 가동시키며 동시에 항만 파트너에게 제출 패키지 접수 증빙을 먼저 보내 운송 슬롯 유지 조건을 확정하도록 지시합니다. 결과는 즉시입니다. 검사실의 일정표가 빽빽해지고 항만 예약표의 취소 가능성 표시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회의실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 초반에는 일정의 적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일정의 방패로 바뀝니다. 원칙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이 편을 가르는 체면이 아니라 제자원화 인증과 품질 승인, 기준을 끝까지 지켜 신뢰를 쌓겠다는 판단으로 바뀐 덕분입니다. 단서를 회수하자 행동이 따라옵니다. 저는 회의 결론 문서에 원칙 유지라는 문장을 그대로 두되 그 아래에 제출 패키지, 처리 시간을 줄이는 절차 합의문을 붙입니다. 결과로 반대하던 팀도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가 서류를 부르는 싸움이 서류로 시간을 줄이는 싸움으로 방향을 틉니다. 문서로 시간부터 당겨라. 마지막으로 통화 메모를 다시 펼칩니다. 첫 줄 허가 대기 72시간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경보가 되었고 마지막 줄은 아직 비어 있어 마음을 조입니다. 공란을 억지로 채우는 대신 공란을 채우기 위한 행동만 남기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제출 패키지 접수 확인서를 프린터에서 뽑아 회의 테이블 가운데에 놓고 각 팀이 서명한 뒤 바로 사본을 공유하도록 지시합니다. 결과는 단순하지만 큽니다. 공백의 주인이 생기자 공백이 줄고 허가의 문턱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통과 속도를 끌어올릴 길이 보입니다. 통화 메모 마지막 줄을 이제 바꿀 수 있습니까? 프리몬트 오후 6시 재고 일수표는 7일로 내려가 있고 통화 메모 첫 줄에는 여전히 허가 대기 72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항만 예약표에는 조건부 유지 표시가 남아 있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먼저 합니다. 제출 패키지 접수 확인서를 프린터로 뽑아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고 품질 승인과 물류와 구매 책임자가 동시에 서명하도록 지시합니다. 서명이라는 행동이 끝나자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메일로 흩어지던 증빙이 한 장의 접수 번호로 묶이고 운송 슬롯 취소 가능성 표시가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서명 없이는 진행 금지 이 한 장으로 시간이 정말 줄어듭니까? 같은 시각 서울 쪽 협력 라인에서는 야간 교대가 시작되고 202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문서에서 말하던 제자원화율 20% 목표가 작업 지시로 내려옵니다. 분해 순서를 바꾸고 정제 라인의 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결과가 붙습니다. 내부 추정으로 재투입 가능한 물량이 앞당겨질 수 있고 품질 인증 서류가 먼저 맞춰지면 재검증 착수로 인한 공백을 덜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대가도 분명합니다. 야간 인력 재배치로 비용이 늘고 검사실과 정제 라인은 이틀 연속으로 밤을 새웁니다. 야간 인력 즉시 투입. 프리몬트에서는 2025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자료에 언급된 조기 경보 시스템 시범 운영 흐름을 실무로 끌어옵니다. 6시간 단위 데이터 갱신을 받아보기로 선택하고 결과로 품목별 대기 신호가 숫자로 표시됩니다. 소문이 사라지고 패턴이 남습니다. 허가 단계별 대기 시간이 두꺼워지는 구간이 보이자 라인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행동이 이어지고 그 즉시 결과로 납기 재배열 폭이 내부 추정 3만 대 이하로 묶입니다. 데이터 없으면 발언 금지. 여기서 다시 그 문장이 떠오릅니다. 원칙은 양보 못합니다.
초반에는 체면처럼 들리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합의 기준이 됩니다. 원칙을 양보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품질 승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그 결과로 제자원화 투입분도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판단을 바꿉니다. 원칙을 지키는 말을 밖으로만 두지 않고 원칙을 통과하는 속도를 만드는 문장으로 회의 결론 문서에 박아 넣습니다. 원칙 지키고 속도 올려 누가 이 말을 적으로 보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쪽은 감정을 얹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일정과 수치와 책임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더 명확히 합니다. 제자원화 패키지의 설득은 숫자 3개만 남깁니다. 6개월 안에 시범 물량을 만든다는 일정, 정제 수율 95% 이상이라는 기준 6시간. 단위 경보 갱신이라는 운영 규칙입니다. 숫자를 제시하자마자 행동이 붙습니다. 프리몬트 내부 공지문 초안에 그 숫자 3개를 그대로 적고 결과로 팀들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숫자 없는 합의 무효. 그날 밤 이재용이 내민 것은 납품 약속이 아니라 공동 점검 합의문입니다. 통화 메모 가운데 빈칸에 책임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조달과 품질 승인과 물류의 분산을 한 장으로 묶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고 결과로 회의 결론 문서에 공동 점검 일정이 박힙니다. 문장 하나가 체면을 살립니다.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고 원칙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두되 실무는 접수 번호와 체크리스트로만 처리한다는 합의가 따라붙습니다. 공동 점검 즉시 합의.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는 공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중국 상무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다시 말한다는 요약이 공유됩니다. 그 문장을 믿을지 말지로 싸우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대신 그 문장이 요구하는 요건을 먼저 채우는 행동을 고정하고 결과로 허가라는 문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통과 속도를 끌어올릴 길이 생깁니다. 허가를 탓하지 마라. 새벽 2시 검사실 일정표에는 야간 인력 재배치가 빼곡하고 정제 라인에서는 재투입. 샘플의 인증 서류가 마지막 검토에 들어갑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프리몬트의 생산 계획표가 다시 움직였다는 보고도 돌았지만 누구도 승리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화 메모를 다시 펼칩니다. 첫 줄 허가 대기 72시간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경보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줄 대체 투입 가능은 더 이상 희망 문장이 아니라 제출 완료라는 단어로 바뀔 준비를 마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줄을 채우는 순간을 한 번 더 미루고 공동 점검 합의문과 접수 확인서를 먼저 최종본으로 묶습니다. 그 즉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공백이 줄고 원칙을 지키는 방식의 협력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공급망은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신념이 그날 밤의 대가와 함께 문서로 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